네, 김백도입니다. 먼저 방금 전에 끝난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는 멋진 남자 특집으로 꾸며졌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얼굴들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김범용 씨하고 가수 이상우 씨 이렇게 나와서 각 팀의 팀장을 맡았는데 우리 김용빈 씨는 김범용 팀에 소속이 됐습니다. 김범용 씨 팀에는 김용빈 씨 포함해서 남승민, 추혁진, 최재명 씨 그리고 가수 이상우 씨 팀에는 손비나, 천록담, 춘길 씨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 대항전을 펼쳤는데 문제는 이제 노래방 마스터 우리 김용빈 씨도 항상 걱정하는 이 노래방 마스터의 이 품질 네 정말 믿을 수 있는가 이제 그게 저도 좀 걱정이 됐는데요. 자 그래서 거액의 회식비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거액의 회식비를 걸고 노래 대항전 대결이 펼쳐졌는데 자 우리 김용빈 씨 이제 나와서 대결 오랜만에 손민아 씨하고 맞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진과 선의 맞대결이 펼쳐졌는데 좀 뭐 당연히 사실 김용빈 씨가 이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손민아 씨가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전선야곡 이 노래 정말 신세영 선생님의 이 곡 정말 명곡이죠. 예전에 몇 년 전에 6.25를 소재로 한 6.25 전쟁을 소재로 한 그런 영화의 또 삽입곡으로 전선야곡이 한번 나와서 많은 젊은이들도 20, 30대 젊은이들도 알게 된 그 곡입니다. 이 전선야곡을 이게 너무 많이 알려진 명곡이기도 하고 잘 알려진 대신에 잘 부르기도 또 굉장히 어려운 곡으로 알려진 그런 곡이잖아요. 김용빈 씨가 과연 어떻게 부를까 딱 하는데 역시 정말 너무 맛깔스럽게 이런 전통 트로트는 우리 김용빈 씨가 불러야 된다. 21세기의 김용빈표 전선야곡이 아니냐. 단잠을 못 이루고 김용빈 씨의 전선야곡을 스마트폰으로 또 이 무대 영상을 우리 사랑빈 팬분들이 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중간에 저는 감히 흉내도 못 내겠어요. 이거 있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하기가. 근데 어쩌면 이거를, 이거를, 너무 리드미컬하게 잘 타고 넘어가는 김용빈 씨 정말 타고난 트로트 가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노래방 마스터 또 나사가 하나 풀렸는지, 손비나 씨가 95점, 그리고 우리 김용빈 씨가 92점. 손비나 95점, 92점 간발의 차이로 손비나 씨가 이겼어요. 문제는 질 수도 있는데 지면 안 되죠. 안 되는데 더 문제는 이상한 벌칙을 또 너무 유치한 벌칙을 또 시행을 하는 겁니다. 진 가수에게. 여러분 이게 재밌습니까? 저는 재미도 없고 유치하던데 왜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 제작진은 이러는지 이거 보세요. 김용빈 씨 표정 좀 보세요. 얼마나 괴로우면 이게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서울구경하고 이 양쪽 귀 위쪽에 있는 머리를 잡아당기면 여기가 엄청 아프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막 장난치면은 친구 녀석들이 짓궂은 놈들이 한다고 살살 한다고 해놓고 막 있는 대로 잡아 뜯으면은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진짜 화가 나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 이제 벌칙이거든요. 이 일명 서울구경. 이렇게 괴로움을 당해야 서울구경을 하는 건지,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만, 손민아 씨도 좀 센스가 있으면 적당히 하면 되잖아요. 이 친구가 이게 시골에서 성장해서 그런지, 시골 분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좋게 말하면 정직하고 요령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세요. 있는 대로 세게 또 팔뚝 보세요. 손비나 팔뚝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우람해요. 그걸로 김용빈 씨 이 구렛나루 머리를 잡아당기니 진짜 아프다고요. 이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눈물이 쏙 빠집니다. 다 끝나고 나서 요거 보십시오. 손비나 씨 때늦은 후에 이런 팔뚝으로 있는 대로 잡아당겼으니 김용빈 씨는 이제 예능이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캡처 화면에 김용빈 씨 눈 있는 데를 보면 좀 붉게 충혈이 돼 있어요. 방송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진짜 아팠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남승민 씨 표정 보세요. 비나 형 이거 선 넘었는데 이건 아니었는데 너무 비나 형 어쩌자고 너무 이거 심하잖아 이런 표정 아닙니까?
에? 그냥 내 코로 갖다가 저기 해버려? 그러면 안 되지만은 남승민 씨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이, 정말 너무 요령 없이 한 것 같아요, 손빈아 씨가. 그러니까 김용빈 씨가 약간 이게 언중유골이라고 농담에 진담이 섞여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손빈아 씨. 정말 비나 배신자네요. 김용빈 씨가 그러면서 내가 지를 여태까지 얼마나 아꼈는데, 한다고 나도 했는데, 챙겨주고, 손빈아와 김용빈은 오늘부로 끝입니다. 물론 농담이고, 김용빈 씨가 이런 마음까지는 당연히 없었겠지만, 거기에 약간의 진심이라면 뭐랄까. 야, 피나 이 답답한 친구야. 적당하게 해야지 이걸 예능인데 진심으로 하면 어떻게 예능을 다큐로 하면 어떡하니. 약간 이런 마음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손빈아 씨 좀 예능감 좀 키우십시오 좀. 저는 좀, 그리고 이런 유치한, 이런 장난을 벌칙으로, 만든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 제작진 여러분 좀, 그리고 양 팀으로 나눠서 노래 대결하는 이 컨셉도 너무 계속 반복되는 것도 좀, 글쎄요, 이거밖에 없어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도 하고, 하여튼 좀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간중간에 이런 AI로 만든 요런 영상을 살짝 요번 회차는 집어넣더라고. 그래서 하필이면 또 김용빈 씨가 손빈아 씨 이렇게 벌칙 수행하는데 그냥 들려 올려서 하늘 위로 올라가는 우스꽝스러운 또 AI 이 합성 화면을 내보냈는데 저는 별로 어색하던데. AI 합성 화면은 아직 이질감이 많이 들어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필이면 왜 김용빈 씨가 또 이렇게 벌칙 당하는 걸 강조해서 AI 합성 화면을 만들었는지 그것도 좀 짓궂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오늘을 좀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는 좀 시청률을 올리려는 마음이 제작진이 있는 건지 장난이긴 합니다만 벌칙이고 예능이긴 합니다만 조금 좀 심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김용빈 씨 이제 김범용 씨하고 같이 듀엣 무대도 펼쳐졌죠. 그래서 김용빈 씨가 정말 유독 존경하는 선배님 중에 한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매너가 있잖아요. 김용빈 씨가 그런 말을 또 일부러라도 해주는 거죠. 선배님 앞에 있으니까. 용용 브라더스 목소리 합이 기대돼요. 그래서 곡은 김범용 씨가 작사 작곡을 하고 양수경 씨한테 줬던 당신은 어디 있나 이 노래를 김범용 씨를 만나서 김용빈 씨가 선배님이 만들어서 양수경 누나, 수경이 누나하고 저 친하거든요. 수경이 누나한테 주신 당신은 어디 있나 이거 너무 즐겨 듣고 저 수경이 누나한테도 저 이 노래 되게 좋아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김범용 씨가 그 얘기를 다 합니다. 굉장히 양수경 씨하고도 용빈 씨가 친하고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이 노래를 같이 부르기로 했다고. 자, 여러분 김용빈 씨를 아끼는 가요계 선배들이 워낙 많다는 건 다 알고 계시지만 특히 양수경 씨가 둘이 굉장히 친하고 수경이 누나 할 정도로 우리 김용빈 씨가 양수경 씨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고 옛날에 양수경 씨 그 따님 결혼식 할 때도 직접 찾아와서 축하해주는 요 장면 요런 거. 그럼 양수경 씨 뿐이겠습니까? 우리 김용빈 씨는 가요계 선배들이 다 너무나 이쁘고 노래도 잘 불러 너무나 정말 이쁘게 생겼어. 그렇죠. 성격도 좋아. 선배들이 정말 이뻐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후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멋지게 또 합을 맞췄는데요. 이런 노래, 이런 좀 서정적인 노래는 특히 우리 김용빈 씨가 정말 트레이드마크, 어떻게 보면은 주력 특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이죠. 그래서 너무 잘 부르고 어떤 노래든 이제는 완벽하게 자기화시켜서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을 김용빈 씨는 갖췄다.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또 선배와 함께 부를 때는 다 잘 합을 맞춰주는 김용빈 씨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김용빈 씨는 이제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올라선 그런 보컬리스트 가수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다시 해봤고 사랑의 콜센터 조금 좀 과도한 그런 벌칙 이런 거는 좀 앞으로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도 좀 적절한 그런
컨셉의 제작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용빈 씨가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들의 시청률 추이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치라도 괜찮아. 참 우리 사랑빈 팬분들에게는 애증의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부분이 있죠. 예, 제작 발표에 그럴듯하게 김용빈 씨를 출연시켜서 홍보는 해놓고 막상 1회차와 2회차에 김용빈 씨 얼굴조차도 볼 수 없었죠. 그리고 3회차 때 김용빈 씨가 나왔지만 그야말로 스튜디오에서 잠깐 뭐 몇 마디 거드는 정도. 자, 슈퍼스타를 이렇게 출연을 성사시켜 놓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도 참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랑미 팬분들이 실망하시고 시청률도 사실 잘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4회차 때 이제 제대로 김용빈 씨가 국내 여행을 하는 장면, 목포 여행을 하는 장면이 나왔지만 이미 어떻게 보면 신뢰도가 하락한 프로그램이 시청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은 좀 어려웠던 거 아닌가. 0.8%의 시청률이 나오고 그나마 이번 토요일에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 생방송 관계로 해서 결방을 합니다. 예, 5회차는 이번 주 토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 토요일에 방송을 할 것 같은데 그때도 김용민 씨가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지만 길지라도 괜찮아라는 프로그램은 좀 잘 되기는 이제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김용빈 씨를 그야말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그런 좀 안타까운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다시 회복하기는 좀 다음에 다른 김용빈 씨의 진가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더 좋은 예능 프로그램 얼마든지 지금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일 것 같으니까요. 저 길치라도 괜찮아는 좀 어쨌든 뭐 최대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이렇게 마치고 다음 예능 프로그램을 좀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 아닐까. 그렇게 좀 김백도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 뭐 이건 어쩔 수 없이 김용빈 씨가 글쎄 뭐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은 좀 그런가요? 네,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해서 출연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고 제가 TV조선과의 계약 기간이 김용빈 씨 그 기자회견 때 언급을 참고해서 언제쯤 끝날 것이다. 그거 예측해 드렸죠. 그 영상 보신 분들도 있지만 또 왠지 별로 안 보셨더라고요. 예,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때 그 설명을 다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다 보면 본론과 이게 뒤바뀌기 때문에 단 김용민 씨의 기자회견 때 언급을 바탕으로 날짜 계산 추론해 보면 대략 내년 그렇죠. 2026년 연말 그 즈음 그러니까 미스터 트롯 시즌 4가 론칭될 때 즈음에서 TV조선과의 계약 기간은 김용민 씨 포함 미스터 트롯 3 탑 7의 계약 기간은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자세한 내용은 TV조선이나 김용민 씨 측이나 말을 안 하니까 우리가 예측하는데 예측치가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전에 영상으로 자세히 그 근거치를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1년 정도는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에 김용민 씨가 출연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물론 이제 연말에 이따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연말에 론칭이 되는 미스트롯 4에도 마스터로 김용빈 씨가 함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요일 날은 그렇죠. 12월 한 중순부터 시작되는 미스트롯 4에게 양보하고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는 다른 요일로 자리를 잡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제부터는 어쩔 수 없이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보다는 TV조선에선 연말 12월 중순 정도부터 시작하는 미스트롯 4에 더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사랑의 콜센터는 계속하고 다른 가수들과 우정도 지키되 김용빈 씨는 내년에는 자기 개인 활동에 더 힘을 쏟아야 된다. 그래서 내년 연말쯤 계약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 활동을 해야 될 텐데 그 준비를 내년 1년 동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건 뭐 같이 함께하는 가수들을 뭐 예를 들면 좀 저버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가수라는 건 독자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같이 활동을 하는 것이고 한시적으로 같이 활동하는 부분 김용민 씨가 소홀히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그거대로 하되 이제 내년 연말에 자유 계약으로 풀리게 되면 그때를 준비해서 내년 1년 동안은 탄탄하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마 지금은 현재 4점대 시청률 3점대로 좀 가끔 내려가기도 하고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다른 요일로 이렇게 자리를 옮기고 미스트롯4의 시청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다 보면 12월 중순 이후에는 약간 시청률이 하향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4%대 시청률을 그대로 12월 내년 1월 그 이후까지 지킨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 약간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미스트롯4의 론칭 때문에 그렇게 한번 예측을 여러분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저에게도 간혹 질문을 해주시고 우리 사랑빈 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토픽 주제 하나를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이 기사의 최보윤 조선일보 기자분이 여기 10월 3일 날 조선일보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요거 뭐 추석 얘기인데 사실은 이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제가 그 부분만 여기 가져왔지만 나훈아 선생님이 만들어준다는 신곡. 요게 벌써 10월 3일 날 이렇게 기사화가 된 거면 지금 제법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 신곡이 언제 나오는 거냐.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기사 내용을 읽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김용빈이 경연 인생곡으로 부른 나훈아 선생님의 감사. 김용빈 씨가 불렀죠. 무대에 담긴 김용빈 씨의 진심이 닿은 걸까? 원곡자 가황 나훈아 선생님의 마음도 움직인 것 같았다. 김용민 씨의 직접 얘기입니다. 최보윤 기자와 이제 인터뷰한 나훈아 선생님이 지인을 통해 선생님께서 제게 곡을 주고 싶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제 노래를 들으시고 무슨 노래요? 미스터 트롯 3 파이널 라운드 마지막 무대 인생곡 나훈아 쌤의 감사 그 노래를 들으시고 아니 제가 용빈이가 내 노래 감사를 어떻게 알아서 저렇게 기가 막히게 부르네. 야 정말 대단한 가수다. 젊은 친구가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방송도 한번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의 곡 감사는 정말 운명처럼 발견한 노래였거든요. 정말 그 노래를 부르고 나서 매일 감사할 일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 뒤에 진이 되고 탄탄대로 꽃길을 걷고 있는 김용빈 씨죠. 미스터 트롯 3를 통해 제 인생이 정말 많이 바뀌었고 그 전환 포인트 핵심이 된 것이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 인생곡 미션 나훈아 선생님의 감사였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감사 무대를 보시고 그 원곡자인 나훈아 선생님이 용빈아 내 곡 받아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다 좋은데 그럼 10월 3일 날 벌써 이 기사가 나왔는데 언제? 근데 기사만 10월 3일 날 나왔지. 나훈아 선생님이 내가 곡을 주마 하고 제안하신 건 김용빈 씨가 인생곡 미션을 부른 직후 좀 뭐 시간이 좀 지나서 길게 봐도 한 달 상간이면 그렇죠. 지난 봄에서 여름 사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몇 개월이 벌써 지난 거예요. 그러면 나훈아 선생님 같은 분이 곡을 만들어도 벌써 만들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시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 나훈아 선생님 신곡은 언제 김용빈 씨가 발표를 하는 거냐. 자, 뭐 이 신곡이라는 게 여러분 정말 번개 같은 영감이 내리쳐서 몇 시간 안에 만든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길게 보면 만들었다 고치고 만들었다 고치고 1년을 걸리는 곡도 있습니다. 한 곡 물론 그 한 곡 작곡하는 데만 1년을 소모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대강 만들어 뒀다가 또 덮어뒀다가 생각나면 좀 더 고치고 이렇게 해서 근 1년 뭐 1년 반씩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곡이 얼마나 빨리 만들어지냐 더디게 만들어지냐는 그만큼 대중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훈아 선생님도 나훈아 선생님 같은 실력 있는 분이면 뭐 몇 시간 안에도 한 곡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정성을 들여서 내가 용빈이 정말 좋은 노래 줘야지 하고 생각하신다면 나훈아 선생님조차도 한 번 싹 만들어 놨다가 몇 주 지나서 다시 보고 또 고치고 또 한 달 지나서 다시 보고 또 고치고 뭐 이런 경우라면은 몇 달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대중이 없는 것이고 아마도 쉽게 써서 김용빈 씨한테 나훈아 선생님이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미 곡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완성되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건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나훈아 선생님이 정말 대단한 명작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후계자급인 가수에게 주시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곡이 아니겠느냐 하는 건 우리가 쉽게 예상해 볼 수 있고 그렇다면은 왜 비교적 이렇게 곡 발표가 좀 늦춰지는 거냐 팬분들은 항상 빨리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니까 지금 연말에 대형 트로트 이벤트가 준비가 돼 있죠. 미스트롯 3 같은 경우에는
12월 21일 날 시작을 했고 미스터 트롯 3 같은 경우에는 12월 19일 대략 12월 중순 이후에 시작을 하잖아요. 미스터 트롯 4도 대략 이쯤에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아직 TV조선에 적을 두고 있는 김용빈 씨 입장에서 이렇게 트로트계의 대형 그리고 현역가왕 3도 또 MBN에서 비슷한 시기에 하잖아요. 이런 그리고 김용빈 씨 입장도 있고 TV조선에서 이런 대형 트로트 오디션을 준비하는데 덜컹 그거와 시기를 맞물려서 나훈아 선생님이 준 신곡을 발표한다? 이건 약간 의리상에도 좀 그렇고 그리고 김용민 씨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생각해도 트로트 팬들의 이목이 다 MBN 현역가왕 3, TV조선 미스트롯 4에 다 이목이 집중돼 있는데 정말 뭐 자기 일생에 한 번 받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나훈아 선생님의 신곡이라는 게 또 받기가 쉽겠습니까? 그런 걸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허비하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전 많다고 봅니다. 연말에 이런 대형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는 2월달 요번에 설날이 17일입니다. 요 날짜 전후로 해서 발표 날짜를 잡아볼 수도 있고 더 유력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스터 트롯 3도 3월 한 13일 날 끝났어요. 미스터 트롯 3도 3월 7일 날 3월 초중순 정도 그러니까 미스터 트롯 4도 요 정도 끝나겠죠. 3월 초중순 정도에. 그리고 옆 동네 MBN 현역가왕 3도 비슷하게 끝날 겁니다. 그러면 꽃 피고 새우는 봄날 3월 중순 이후 뭐 4월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혹은 요거는 좀 큰 그림이긴 한데 보통 5월 달에 대형 슈퍼스타들이 새 앨범을 많이 발표합니다. 4, 5월 달에. 그래서 김용빈 씨도 나훈아 선생님이 준 신곡까지 포함해서 정규 앨범은 좀 사실 TV조선 지금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진짜 프리로 풀린 다음에 정규 앨범은 낼 것 같고 미니 앨범 아시죠? 싱글 앨범은 한 곡의 신곡이 이제 수록돼서 발표되는 거고 더블 싱글 앨범은 두 곡의 신곡 미니 앨범은 한 4곡 내외 뭐 5곡일 수도 있고 요 정도의 정규 앨범보단 그렇죠. 곡수가 적은 앨범입니다. 그 정도의 미니 앨범 혹은 더블 싱글 앨범 뭐 나훈아 선생님의 신곡하고 또 하나의 신곡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월, 5월 달에 발표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정말 의미 있는 곡이니까 김용민 더 좋은 시기에 빵 하고 큰 거 한 방을 터뜨리기 위해서 김용민 씨는 조금 늦게 일단은 미스트롯 4나 현역가왕 3하고 겹치는 건 저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상. 그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좀 예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